자연이 품은 색은 화려함에 지나침이 없고 아름다움에 그 끝이 없다. 자연이 품은 색을 끌어들여 그 이치를 깨닫고 본연의 자태의 색과 의미를 더해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칠해온 김성규 단청장. 단청의 그 아름다운 제 마음속에도 항상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고건축물에 그 옷을 입힌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오로지 단청에 깃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살아온 인고의 시간. 그 시간 속에 물든 김성규 단청장을 만나보자. 대전광역시 유성의 어느 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고 아늑한 작업실. 차분히 내려앉은 빛을 조명 삼아 우색을 드러내는 단청. 단청의 장엄함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화려함은 시선을 어지럽히지 않아 편안에 이르게 해주니 그 모습이 자연을 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년의 세월을 담아 붓을 들어 단청을 그려내는 장인. 전북 김제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성규 단청장은 어렸을 적 백부님을 따라 황등 황룡사절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레 고 신한숙 선생님을 통해 단청을 접하게 되었다. 그의 첫 작업은 15세가 되던 해인 1969년 10월 수원 팔달문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영빈관 단청을 끝으로 고 박준주 스승님의 문화에 입문해 단청, 불화, 생칠 개금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에게 있어 박준주 스승님은 모든 것 하나하나 그냥 흘리지 않고 잘 지도해 주신 세밀하고 정교한 분이셨다. 우리 선생님은 안 계셨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은 그는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준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삶에 있어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은 붓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번잡한 도심 속에서도 제 빛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보광사. 세월의 흐름 속에 바래진 단청과 거칠어진 나뭇결이 그가 버텨온 시간을 말해주는 것만 같다. 바래진 색을 다시 입혀 그 빛을 보고자 먼 길을 달려온 김성규 단청장. 오래된 건물의 단청을 벗겨내고 새로운 칠을 입히는 과정은 목조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면닦기는 건축물이지만은 내 몸을 씻어내는다는 생각으로 면닦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광사에 칠해진 단청은 금단청으로 단청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단청이다.
금단청은 비단에 술을 놓듯 모든 부재를 복잡한 모양과 여러 가지 채색으로 장식하고 금분을 두껍게 발라 장식한다. 금단청은 주로 사찰, 불전에 칠해지는 단청으로 궁궐도 모로 단청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면 금당을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미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단청의 종묘에는 화려한 금단청과는 달리 소박하지만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칠 단청이 있다. 가칠 단청은 무늬 없이 단색으로 칠해진 단청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기둥은 붉은색 계통의 석간줄을 칠하고 나머지 부분은 뇌록색을 칠해주며 단청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단청으로 의장성보다는 방부의 목적에 충실한 단청이다. 급기 단청은 비교적 권위가 낮은 건물에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선만 넣어줘도 정리된 느낌이 나며 목재가 휘었더라도 곧게 보이는 의장성을 갖는다. 주로 사당이나 서원, 향교에 쓰여 검소함을 나타내 주었다. 모로 단청 문양의 구성과 밀도는 건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로 궁궐 및 관영 건축물에 사용된 단청이다. 엄밀히 구분짓기는 어려우나 주로 석가래의 끝부분과 가로 부재의 양쪽 부분에만 머리초 문양이 들어가고 가운데는 급기 단청으로 마감된다. 넓은 의미의 단청은 건물벽에 그리는 장식화나 탱화, 조각물의 의장까지도 포함한다. 단청장 최고의 경계는 여러 가지 무늬를 출초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별화를 그리거나 설치하는 일들을 총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청장은 단순한 채색 도장에 그치지 않으며 그 깊은 경지가 회화의 기량에 미치는 것으로 성천 김성규 단청장의 필력은 그 경지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장인의 작업물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바로 계금이다. 크기를 막론하고 수많은 불상의 계금을 칠해온 김성규 단청장은 계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등상불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고 부처님도 역시 엄청나게 오래된 먼지들을 틀면서 작업하고 보수하고 모시 배접도 하고 오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입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좋은 옷 입고 막 그러잖아요. 비단 옷 입고 그런 원리나 마찬가지라고 부처님도 금박으로 이제 옷을 입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단청 작업은 바탕 부재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면 닦기는 색을 칠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이물질로 인한 색의 방락을 방지함은 물론 색이 잘 입혀지도록 부재 청소 및 면 닦기를 진행한다. 면 닦기가 끝나면 각 부재 표면에 악교칠을 해주는데 악교는 색이 잘 입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곰팡이나 좀을 예방해 준다. 출초란 단청 무늬의 초안을 그리는 작업으로 출초야말로 단청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라고 그는 말한다. 한옥 및 사찰과 같은 건물은 같은 부재라도 크기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크기 측정을 한 후에 초지를 재단한다. 재단한 초지 바탕에 목탄으로 문양을 그리고
전체 틀이 나오면 그 위에 먹으로 덧칠을 한다. 이 작업은 단청의 전체 양식을 결정짓는 일이기에 정밀하고 세밀한 손길이 요구된다. 초지 위에 문양을 다 그리고 나면 이불과 같은 천 위에 초지를 깔고 먹선을 따라 대칭으로 연혈을 뚫는 작업을 해준다. 이때 구멍 사이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촘촘하게 좁혀 뚫어야만이 타분 후에 그 윤곽을 잘 드러낼 수 있다. 가칠이란 단청 문양이 들어갈 공간에 바탕을 칠하는 것인데, 기둥에는 붉은색 계통의 석간줄을 칠하고 나머지 부분은 뇌녹색을 칠해준다. 가칠은 색별로 구분하여 부재별로 2회 이상 칠하는데 피막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약간 묽게 조치하여 사용하고, 바를 때도 바탕색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세심한 붓질이 요구된다. 칠이 건조되면 천초된 초지본을 각 부재에 대고 타분 작업을 진행한다. 타분은 조개가루 및 백분 등을 이용해 천천히 두들겨주며 타분하게 되면 천초된 구멍으로 백분이 나와 목재면에 그림 초안이 되는 점선 형태의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 단청은 특정 색의 명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는데 이를 빛이라 부른다. 각종 문양의 색별로 초빛, 이빛, 삼빛 순서로 채색이 채색되는데 우선 각 문양의 가장 밝은 색인 초빛부터 채색하기 시작한다. 초빛은 연화와 주화의 육색과 장단을 칠하고, 둘레 주화, 질림 등에는 삼청을, 녹화에는 바탕의 양록색이 초빛 역할을 하기에 이빛 하엽색을, 변엽과 휘에는 초빛으로 석간줄을 칠해준다. 다음으로 이빛을 칠하는데 주홍은 육색과 장단의 이빛이며 양청은 삼청에, 다자는 석간주의 이빛으로 칠해진다. 이빛 다음으로 칠해지는 삼빛은 양청, 다자, 먹 등을 사용한다. 김성규 단청장의 금단청은 금단청 중에서도 화려하기로 유명한 단청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양과 결지화가 들어간다. 한국 단청에서 가장 비중 있는 문양의 머리초, 기둥의 상부에 치장되는 주의초, 지붕의 석가래에 도체되는 연목초, 지붕 겹쳐마에 부연에 장식되는 부연초, 공포와 공포 사이를 막아댄 작은 벽에 칠해지는 포벽초, 부연 위와 연목 위의 끝부분을 막는 가늘고 긴 부재에 장식되는 평고대초, 겹쳐마의 부연과 부연 사이의 상부를 덮어댄 널판에 장식되는 개판초 등, 그 외에도 각종 연목단 문양 등 어느 하나 섬세하지 않은 문양이 없다. 내 머릿속에 그 있는 문양을 옮기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일반 그 문화재 건물에는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일반 그 사찰하고 개인적인 건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문양을 이렇게 그 전통 방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 문양을 찾아서 이렇게 문양을 그리고 단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단청은 경우에 따라 황실,
황방울 등의 금박 붙이기를 추가한다. 금박 붙이기 작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접착제를 바르는데 전통적으로 불의 풀, 악욕, 오칠 등을 사용하였다. 금박은 그 두께가 미세하고 손에 달라붙기 때문에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이 요구된다. 대나무 집게를 이용해 금박을 붙이는데 겹종이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 완전히 달라붙도록 한다. 모든 채색이 끝나면 문양의 윤곽을 따라 먹선을 긋는다. 이는 문양 윤곽의 경계를 따라 선을 긋는다 하여 먹개화 또는 먹기화라고 부른다. 세밀한 작업인 만큼 모가 길고 탄력이 강한 세필을 사용해야 한다. 원숙한 필력의 경지가 배어나야 하는 작업인 만큼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함이 요구된다. 먹선 긋기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분선을 그어준다. 분선 긋기는 문양의 최종 윤곽을 결정짓는 작업이기에 이 또한 세심한 필선의 운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색채를 다 쓴 다음에 먹선, 분선은 마무리로 연결된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의미도 있고 윤곽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먹선, 분선을 마무리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고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약간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땜질도 하고 올바르게 이제 똑바로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죠. 모든 채색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작업이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작업 상태를 점검하는데 이 과정에서 빛이나 선이 빠졌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 또한 빗물이 들이치는 기둥과 같은 부분에는 들기름을 1회 이상 도포하는데 이는 안쪽에 자리 잡은 단청과 달리 빗물에 쉽게 노출된 부재의 색변을 늦추고 들기름 피막을 만들어줌으로써 오염물로 인한 목부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빛이 발해가던 보광산은 화려함을 넘어선 경건한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 제빛을 되찾아 화엄장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단청에만 전념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전승하고자 하는 그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단청에 그려지고 있다. 결국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만은 그것을 꺼내놓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와주는 만큼 후학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베풀어주고 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바랍니다.